안녕하세요. 5월 책 추천 들고 온 꿀란입니다. 여러분들 5월은 잘 보내셨나요? 저는 뭔가 이렇게 나왔더니 바로 이렇게 실록에 초록색들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5월이구나 라는 생각을 헬스장 나오면서 했었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는 여름 완전한 시작이네 이런 생각을 했고, 여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푸릇푸릇한 그런 5월과 잘 어울리는 책을 좀 골라봤어요. 첫 번째 책은 김금희의 첫여름 완주라는 책입니다. 원래는 좀 듣는 소설을 주제로 해서 배우 박정민 씨의 출판사인 무제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는 사실 신영철 아이유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고 되게 좀 파하하하 웃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밈 아세요? 나는 자기 어떤 아이돌 팬인데, 나는 이거 어떤 NCT 127을 좋아한다고 치면, NCT 127 좋아할 때 안 들키려고 좋아하는 가수 누구세요? 물어보면 악뮤, 아이유, 뭐 NCT 127 이렇게 얘기를 한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모르시면 죄송해요. 근데 묘하게 그런 톤으로 읽히는 거예요. 뭔가 신영철, 아이유, 김금희, 렛츠고 약간 이런 톤으로 읽혀가지고 한참 동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인터넷 많이 하는 사람의 뻘소리였고요. 그만큼 내로라 하는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책을 보면은 시나리오 형식이나 대본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책 표지 자체도 굉장히 예쁘고,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상자를 열면 책이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이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이 책은 원래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을 펴내는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책에는 손열매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손열매라는 주인공은 배우 고민시 씨가 이렇게 나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디오북을 아직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듣는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읽는 사람이다 보니까 읽기가 익숙한 사람인지라 읽기를 먼저 했지요. 그래서 약간 그것에 대한 아직 다 이 책을 완독하진 못했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책의 줄거리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게 줄거리는 이래요. 손열매는 자신의 빚을 지고 도망간 선배, 즉 선배인 고수미의 고향을 찾아가요. 거기는 전라북도의 완주이고요. 완주의 한 마을에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선배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매점이 있고, 선배 어머니는 장의사세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열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돈을 받으러 가서 일을 하다니 되게 웃긴 일이죠. 음. 근데 오갈 데 없는 열매라서, 열매는 선배의 어머니 집에서 하숙을 한달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물게 되는데요.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열매가 각양각색의 마을 주민을 만나게 되어요. 일단 외계인 같은 수수께끼에 되게 아름다운 청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춤도 좋아하고 되게 반항아적인 면모가 있는 중학생 소녀를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왕년에 여배우를 했던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가요, 좀 각자가 지닌 슬픔이 있고 각자가 가진 그런 매력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다가 좋았던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 종이를 막 접다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종이를 잘 접어서 읽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라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테이프 안에. 그래서 뭔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었고, 저는 학창시절에 개인적으로 김금희 작가의 책을 너무너무 좋아라 했어요. 슬픔을 다루는 감각이랄까요? 김금희 씨의 책에는 위트가 있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 혹은 괴로움과 슬픔에 대해서 다룰 때마저도 기어이 좀 실없게 웃게 만드는 위트가 있어요. 그걸 항상 좋아했던 것 같고, 예컨대 좀 사람 냄새 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정말 잘 쓰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 중간을 잘 찾아서 제공하는 작가랄까? 그런 달인의 능란함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생선 가게 가서 생선 달라고 했을 때, 이거 한 마리는 600g이야 하고 그냥 턱 하고 건졌는데 바로 600g을 주는 사람. 저한테 김금희 씨는 그 정도로 약간 적절한 그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정말 대단한 영향을 가진
작가들만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믿음직한 중견 작가의 글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깨달았고요. 뭔가 이별과 배신을 감내하기도 전에 오는 계절 가리 같은 것이 여름이 옴으로써 괜찮아지는 때가 있는 것도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야 하여 우리는 삶을 완주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형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걸 영화 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훌훌 읽기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오디오북도 있으니까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름을 버텨낼 문장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한 문장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서울로 오고 나서는 여름이랑 비를 기다린다. 비가 처마에서 떨어질 때 우드드 우드드 우산을 뜯듯이 빗방울이 쏟아질 때 그럴 때 나는 겨우 숨을 쉬어. 여기도 별다른 곳이 아니구나. 여기도 비 오는 곳이구나. 여기도 별 수 없구나 생각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눈물겨운 안도감인지 다른 사람들은 알까? 2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책은요. 알베르 까뮈의 결혼 여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표지를 가졌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다에 어떤 젊은 연인들이 있네요. 이 책은 사실 까미의 젊은 시절에 대한 에세이인데요. 20대 초중반에는 까미에게 어떤 그런 열정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랑에 관한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책은 사실 까미가 우리에게 엄청 유명한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이방인이 출간되기 이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사실 까미는 어렸을 때부터 20살 중반까지 굉장히 불확실함 속에서 살았어요. 집이 일단 가난했고, 그리고 17살에 결핵이 발병했고요. 17살 때쯤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결혼 생활도 굉장히 안 좋게 끝났고 폐결핵이 있다는 이유로 교수 응시 자격도 박탈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까미는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사는 게 파멸로 달려가는 일이라도 나는 그것을 기꺼이 하겠다. 파멸을 향해 달려가겠다.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마다 일단 바닷가에 그 짠내 나는 그 냄새랄까요? 그 바람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좀 묻어 있어요. 냉소적으로 술 마시는 사람의 얼굴 같은 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뭔가 삶을 명료하게 분석하는 그 시선 끝에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에 막 떼약빛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문장이 정말 아름답고요. 저는 이 책을 소개하려고 책장 앞에서 서성이다가 또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이런 문장들을 잊고 있었다니 라는 생각을 했고 페이지가 줄어드는 게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 여름에 나오는 도시는 사실 까미가 알제리 사람이기 때문에 알제리의 도시들, 이 풍경들, 이렇게 도시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 풍경들이 이렇게 한 장 한 장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알제의 바다 도시들이 제가 가본 적 없었는데도 이 지중해의 아름다움, 이 젊음에 대한 찬미 이런 것들이 참으로 탐나는 게 있다. 나도 좀 그리워할 만큼 그런 것들을 까미가 잘 그려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름에 꼭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름하면 까미의 결혼 여름이 아닐까 하면서 들고 온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33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태양과 바람의 난폭한 샤워는 나의 모든 생명력을 소진시켰다. 내 안에 겨우 이 어렴풋한 날갯짓, 신음하는 이 생명, 정신의 이 희미한 반항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기억을 잃고 나 자신도 망각한 나는 저 바람이다. 바람 속에서 나는 저 돌기둥들이고 저 아치이며 저 뜨거운 포석이고 황량한 도시를 에워싼 빛바랜 저 산들이다. 이전까지 나는 나 자신과 거리를 둔과 동시에 세계에 현존하는 이런 기분을 결코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 나는 현존한다. 세 번째 책은요. 에드나 오브라이언의 8월은 악마의 달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야말로 제 생각엔 여름의 악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이야말로 여름의 여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작년 10월에 출간한 책이었고요. 저는 에드나 오브라이언의 책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정말 박수를 치고 읽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 아일랜드 작가인데요. 이 책은 아일랜드 본국에서 금소로 지정된 책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 가톨릭 국가인 여러 나라에서 금소로 지정되기도 했었죠. 이 책이 왜 금소가 됐죠? 라는 생각을 하면 이 작가의 맨 처음 소설 시골 소녀 3부작 같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들도 전부 금소가 됐어요. 근데 왜 금소가 됐을까? 여성의 성적 욕망과 성생활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기술을 해서 일반 가톨릭 신자인 여성을 타락시킬 위험이 있다. 읽어보고 싶어. 저는 그렇게 너무 읽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금서라고 지정을 하는 순간 정말 맛있는 책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금서? 라고 하면 고민하다가 구입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일랜드에서 금서가 되었지만 오브라이언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시리와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오브라이언은 그 뒤로도 이혼한 여성의 해방을 그린 책을 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단 줄거리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일랜드 출신인 앨런이 지중해로 휴가를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 휴가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모아둔 건데 휴가지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왜 금서가 될 만큼 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자는 원래 이혼 후에 아이를 홀로 키우면서 살던 여자거든요. 근데 아이와 전 남편이 캠핑을 갑니다. 근데 캠핑을 가고 나서 그러면 나는 휴가를 좀 가볼까 해서 지중해 휴가를 가죠. 여름날에 자기만의 휴가를 갔는데요. 앨런은 이미 몸이 달아있어요. 이 앨런이 뭐랄까 어떤 플러팅? 휴가지에서 여성을 향해 들러붙는 노골적인 시선, 남성이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을 굉장히 즐기고 있고 그 시선 속에서 어떤 남자를 기다려요, 항상.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포식자가 저 피식자를 잡아먹을 거야 하는데 그 피식자가 즐기고 있어요. 근데 왜 즐기고 있을까? 사냥꾼한테 일부러 자기 목을 들이대는 느낌이거든요. 앨런은 사실 수녀원에서 자라다시피 커왔고 여자라는 성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욕망의 주체로 서본 적이 전무한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휴가지에 와서 나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어 하면서 남성들에게 막 욕망되기만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앨런이 겪는 어떤 풍파, 막 욕망의 회오리 이런 것들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음들이 전부 이해가 갔어요. 여성이 욕망의 주체로 서게 되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컨대 창녀라거나 혹은 또 문란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메시지에 억압됐던 마음들이 오히려 여름이라는 어떤 찬란한, 찬탄한 그런 순간들에게 오히려 분출되면서 꽃피듯이 회오리꽃처럼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끝이 날 때에는 되게 슬픔? 허무함 같은 게 있잖아요. 좀 스포라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여자가 다 욕망을 겪고 그 욕망을 실행하고 망쳐보고 그리고 남은 그 상태. 근데 그 상태 때문에 이 여자는 휴가를 계속 끝을 못 내거든요.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뭔가 욕망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들까지 비추는구나 해서 여름에 너무 읽기 좋은 책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태양에 좀 매혹이 있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표지도 이렇게 여성이 휴가 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일단 문장들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 책의 한 문장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앨런의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몸으로 몸을 어루만졌다는 것. 그렇게 전에는 모르던 새로운 캐럿의 장소를 알아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거리에 서서 앨런은 남자를 갈망하며 그가 저지른 가장 사악한 짓이란 앨런이 죽은 듯 살자고 체념없을 때 그런 식으로 다가와서 거짓된 희망을 건네고 하룻밤 동안 새 삶을 준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아차를 밀며 지나가는 사람들, 장을 보며 피 흘리는 딸기를 바구니에 담아가는 사람들은 알까? 앨런이 다리 사이에 고통을 끼고 창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37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책은 동화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가, 김계미 글, 그리고 이수연 그림의 동화책입니다. 동화책을 가져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동화책에는 사실 너무 좋은 책이 많아요. 동화책 파트만 따로 담아도 좋을 만큼 한국은 너무 동화책을 잘하는 국가이기도 하지요. 김계미 시인의 동시로부터 출발한 동화책이에요. 일단 이 작품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바다를 좀 좋아해서도 있겠지만 일단 일러스트레이션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주인공들은 전부 새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의 글이 한편의 서사시예요. 아름다운 서사시처럼 느껴져요. 집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요. 난민 이야기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살던 곳을 떠나서 바다로 향하는 사람들이 전부 나와요. 근데 전부 새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 얼굴과 인종 혹은 뭐 국적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들 그런 거예요. 가방 대신 아기를 들고 다닌다거나 인형을 들고 있는 아기들도 나오고 폭격을 맞아서 피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지가 전부 바다는 아니에요. 바다를 향해 가고 있지만 목적지가 전부 바다는 아니에요. 어떤 새 삶을 살고 싶은 사람, 터전을 갖고 싶은 사람, 내 방 한 켠을 가지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냥 그저 각자가 꿈꾸는 곳을 향해 걷거든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사실 이 길의 끝엔 뭐가 있을 거야 라고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모두 다 끝이 아닌 시작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책에는 이 페이지를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광경에서 시작을 발견하게 되기를, 그리고 너무 지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5월의 풍경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의 한 페이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렇지만 어디에나 꽃이 있어.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태어나 누군가의 노래 속에서 살다 누군가의 꿈속으로 사라지는 꽃. 저는 이 페이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5월에 발견한 잎사귀와 사랑이었습니다. 더 찬탄하고 경이로운 순간은 여러분들 근처에 있겠지요. 오늘은 좀 걸으시고 내일이라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5월의 아름다운 풍경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